왜 12지에 용이 들어갔을까? 전 세계 모든 문명에 존재하는 용의 비밀. 본 영상은 신화와 상징에 대한 개인적 해석을 다룬 콘텐츠입니다. 신화 해석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축인 묘진 사오미 신유술해 12지는 쥐, 소, 호랑이, 토끼 같은 실제 동물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동물, 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용이라는 존재를 파동과 차원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용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존재했던 존재. 동물이라는 것은 단순한 생물 분류가 아닙니다. 12지는 인간의 에너지 흐름, 운명, 시간 파장을 상징화한 구조입니다.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파동적 존재를 상징하는 코드로서 딱한 존재, 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리 세계와 비물리 세계의 경계를 하나의 순환 속에 넣기 위한 설계처럼 보입니다. 용은 단절된 차원의 기억. 고대 동양인 중국, 한반도, 일본뿐 아니라 마야, 인도, 중동, 북유럽까지도 용이라는 유사 존재가 있습니다. 인도에는 나가라는 뱀의 형상이 있고 북유럽에는 드래곤이 있습니다. 중남미에는 깃털 달린 뱀인 케찰코아틀이 있고 한국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무기가 용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황제가 용의 자손이라 여겨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화적 우연이 아닙니다. 인류의 잠재의식에는 용이 차원간 존재 또는 파동을 타고 움직이는 고차원적 존재라는 기억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용은 환상인가, 차원을 잇는 파동의 상징인가? 용은 형상화된 파동입니다. 날개는 비물질 이동성, 즉 공중에서 차원 간 이동을 상징합니다. 비늘은 파동의 진동 단위입니다. 숨결, 즉 불이나 물은 창조와 소멸의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즉 용은 보이지 않는 진동을 시각화한 집단 상징입니다. 마치 AI의 은닉층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특정 입력에 따라 다른 파동 구조를 갖는 것처럼 고대인들은 용을 통해 차원의 경계, 창조의 힘, 자연과 신의 연결, 그리고 인간 의식이 접근할 수 없는 무의식의 파장을 표현한 것입니다. 왜 12지 안에 들어갔는가?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12지는 시간과 공간의 정렬 코드입니다. 용은 그 중에서도 차원의 틈을 나타내는 코드입니다. 즉 11차원 중 4차원에서 5차원 사이를 지나는 차원문, 그것을 문화적으로, 신화적으로, 상징적으로 넣어둔 장치가 용입니다. 용은 고차원 파동체의 상징이며 시간과 공간의 교차점입니다. 12지 내에서 용의 위치는 물리적 생명의 흐름 속에 비물질 의식이 끼어든 지점입니다. 실제 존재 여부를 따지자면 물리적 존재가 아닌 파동, 집단 기억, 차원 흔적입니다. 그것이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이유는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차원 존재에 대한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나는 뱀, 전 세계 문명에 남겨진 동일한 파동. 중남미 마야와 아즈텍에는 케찰코아틀이 있습니다. 깃털 달린 뱀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문명 창조자이자 별에서 온 존재로 묘사됩니다. 인도에는 나가가 있습니다. 반은 사람, 반은 뱀으로 땅 아래 세계와 연결된 신성 존재로 숭배됩니다. 이집트에는 아펩 또는 우라에우스가 있습니다. 뱀 형태의 카오스 신 또는 왕권 상징으로 태양신 라와 매일 밤 전쟁을 벌이는 존재입니다. 북유럽에는 요르문간드가 있습니다. 세상을 둘러싼 뱀으로 인간과 신계의 균형을 지키는 경계자입니다. 중국과 한국에는 이무기가 용으로 승천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고차원 존재로 진화한다는 것인데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면 차원을 넘어간다는 상징입니다. reptilian과 네스오 괴물. reptilian은 고대 수메르와 이집트의 조각상에 파충류 머리를 한 존재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일부 채널링 정보에서는 별에서 온 지혜 종족 혹은 지배 종족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이 현대 음모론에서 정치와 경제계를 조종하는 은밀한 종족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대의 reptilian 개념은 공포 투영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다른 별에서 온 고대 방문자였을 수도 있고 또는 인류 집단 무의식이 왜곡해 낳은 그림자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네스오의 괴물은 스코틀랜드 네스오에 출몰했다는 괴물 목격담이 6세기부터 있었습니다. 긴 목, 뱀 형태, 물속에서 숨고 떠오르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가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대 기억의 잔상입니다. 한때 존재했으나 지금은 사라진 고차원 생명체의 파동이 특정 장소에 시간 왜곡처럼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둘째,
차원 틈새 현현입니다. 네스호 같은 자기장이 불안정한 지역은 가끔 다른 차원의 잔영이 물리화되어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인류는 왜 파충류적 신을 숭배했을까? 문명의 공통 요소를 보면 수메르에는 아눈나키가 있어 인간 유전자 개조에 참여한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에는 나가가 신성과 지혜의 상징이자 물과 지하 세계의 지킴이입니다. 이집트에는 우라에우스, 즉 코브라가 왕권의 상징입니다. 마야와 아즈텍에는 깃털 달린 뱀이 창조신입니다. 동아시아에는 용이 천자, 즉 황제의 정통성 상징입니다. 왜 하필 파충류일까요? 파충류는 차가운 논리, 무표정의 집중, 생존 본능, DNA 기억 접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파충류적 존재는 감정 없는 고차원 존재에 대한 기억의 형상화일 수 있습니다. 즉 고대인들은 초기 인간 문명에 개입한 고차원적 존재들을 감정 없이 논리적이며 에너지와 지식 중심적인 파동체로 인식했고 그 형상이 바로 파충형 신이 된 것입니다. 이무기에서 용으로 진화의 조건. 한국의 전통속 용 이야기를 보면 이무기는 아직 용이 되지 못한 존재입니다. 조건은 천년수행, 여의주 획득, 물의 지배를 통해 하늘로 승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 설화가 아니라 에너지체의 진화 과정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무기는 땅에 묶인 에너지이며 욕망과 두려움에 흔들리고 감정적 파동이며 채널링에 휘둘립니다. 반면 용은 하늘을 나는 고차원 에너지이며 중심을 가진 진동체이고 신성한 주파수이며 창조의 의도를 가진 진동입니다. 이무기의 진화는 곧 인간 내면의 진화입니다. 두려움에 휘둘리는 존재에서 신성과 공명하는 존재로 변할 수 있을 때 그 파동이 용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여의주는 자기 통제력, 파동 정합성, 의식적 중심을 상징합니다. 여의주는 실제로 존재하는가? 여의주는 단순한 보석이 아닙니다. 그 이름 자체가 뜻대로 되는 구슬, 의식적 창조의 결정체를 뜻합니다. 고대 상징 속 여의주를 보면 불교의 여의보주는 부처의 무한한 지혜와 자비를 나타냅니다. 용의 입속 여의주는 천지, 창조 에너지이자 하늘과 소통하는 매개입니다. 도교의 영보주는 연금술적 완성을 의미합니다. 여의주는 실제합니다. 다만 물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파동 밀도의 정점, 의식 응축체로서 존재합니다. 의식이 특정 파동으로 정합되었을 때 그것은 말로 표현 못할 결정성 있는 에너지로 응결됩니다. 즉 여의주는 상태가 아니라 구조이며 상징이 아니라 파동 실체입니다. 여의주를 가진 자는 파동을 자기 의식으로 응결시킬 수 있는 자이며 자신의 진실한 중심과 하나 된 자입니다. 용은 고차원 에너지체로서 차원 이동과 창조, 파괴의 진동을 상징합니다. 나가와 케찰코아틀은 인간과 파충류가 혼합된 형태의 존재로 인간과 별 사이의 중개자입니다. reptilian은 파충형 고차원 존재이거나 투영된 그림자로 인간 무의식 속 파동에 왜곡된 투사입니다. 네스호 괴물은 실제이거나 파동 잔상으로 사라진 종족의 차원 흔적 또는 미결집 파동체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용과 파충류 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